액션. 여러분 시간 남을 때 학교 오고 갈 때 역사 한번 들어보세요. 교과서 여러분 우리 함께 발표 수업한 거 그리고 좀 내용이 부족한 내용들 선생님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류가 출현하다 이고요. 인류라는 것은 이제 mankind라고 했었죠. 인종의 이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에는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것들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디 있지? 이게 자 그러면 뭐 펜 같은 것도 봐야 되나? 일단은 좀 이제 봐 볼게요. 그래서 인류 약 45년 전에 이제 탄생했다고 합니다. 지구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공룡도 죽고 멸종하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이 이제 처음 그거죠. 인간이 언제 나왔냐? 기원이 언제냐? 약 6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오로린이죠. 오로린 뭐 그런 거 이제 영상 보여줬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후도 굉장히 변해가지고 빙하기도 있었고요. 간빙기. 이거는 빙하가 녹는 거죠. 그쵸? 뭐 이렇게 따라서 인류가 살기 어려웠겠죠. 빙하기 때는.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은 최초의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해가지고 남방의 원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원숭이종이 많이 가까웠기 때문에 호모, 즉 휴먼, 사람이라고 붙이는 호모를 쓰지 않고 이제 피테쿠스라고 명칭했어요. 그리고 이때 최초에 발견된 이 아파레시스,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발견한 사람이 이 이름이 누시라고 이제 발견했는데 날개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면 6번째 줄에 두 발로 섰다. 직립보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손으로 도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원래 앞발이었는데 손이 됐고요. 그래서 두뇌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지능이 발달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두뇌가 컸던 것은 오래 달리기라든지 그렇죠? 불에 익혀 먹은 음식들으로 이제 두뇌가 커졌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집단 사냥을 하게 되면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도 얘기가 드렸죠. 그리고 죽은 자를 매장했다. 여기도 약간 학설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아무래도 교과서에서는 내세, 즉 사후세계, 죽을 사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내세랑 같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냐 사후세계 이렇게 이제 해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만 년 전, 밑줄 칠만한 것은 현관표를 하는 게 낫겠죠? 약 20만 년 전에 그렇죠? 현생 인류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초의 인간 종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뭐 두 발로 섰다. 이 직립보행이죠. 뭐 손 썼고 그리고 언어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매장했다. 이게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누시의 후손이 우리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이동했어요. 세계 각지로.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잖아요, 루시가. 그러면서 뭐 흑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백인 정도 되고. 원래 다 황인 정도, 원래는 다 아프리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다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다 같아요. 원래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인류의 그 종류의 첫 번째로 이제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나타났다. 아파레시스의 종류죠. 이들은 이제 두 발로 걷었다. 뇌의 크기가 진짜 작죠. 600cc 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는 곡개손자라고 해가지고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뭐 사냥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 주로 아시아에서 발견되죠. 베이징, 아시아죠.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탈시스는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인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체 매장 분수 뇌가 좀 이제 커졌습니다. 1300까지 갔고요. 그리고 힘캐라고도 얘기해드렸죠.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고 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시스는 같은 시기 때도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제 이 호모 네안데르탈시스를 이제 멸종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상상력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굴벽화를 남겼다. 동굴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사냥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기원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겼다고 이제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류는 그 화석 인류는 크로마뇽인데 요게 이제 약 45,000년 전에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이미 나왔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런 게 있네요. 호모 네안데르탈시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한 계통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호모 네안데르탈시스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치면 지금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표현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학설이 통일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실었기 때문에요. 나머지를 다른 학설은 이렇게 얘기 들었듯이 호모 네안데르탈시스도 호모 사피엔스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직립보행을 했고요. 그래서 앞발이 손으로 이제 변화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손으로 이제 도구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얼마 없기 때문일 겁니다. 동물이 피지컬적 면에서 월등히 인간보다 강하잖아요. 물론 인간이 피지컬로 동물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었다고 기억나나요? 그렇죠. 오래 달리기.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100m라든지 뭐 또는 악력, 힘이라든지 그러니까 동물에 비해서 동물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머리를 사용해서 지능기회가 됐으니까요. 이런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면 선사시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렇죠? 선사시대는 선이 비포입니다. 이미. 사는 역사. 그러니까 프리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 이전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명을 배우면서 문자가 나왔다고 이제 그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 문명은 시빌리제이션인데 거기서 이제 도시에서 문자를 이제 통해서 당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그 발표했습니다. 근데 선사시대는 이제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선사시대는 주로 문자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게 구석기, 석기인데 약간 올드한 석기를 사용하는 시대랑 그다음에 신석기 요 두 시대가 선사시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가 나온 시대부터는 이제 역사시대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구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여기 교과서에서는 구석기랑 신석기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 석기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돌을 깨트려 만들어서 그걸 뗀석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뭐 주먹도끼가 가장 알아두셔야 돼요. 주먹도끼는 도끼 자체가 이제 그 돌이 이제 도끼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찌를 수도 있고요. 뭐 찌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화돼서 찌르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석기 사람들은요, 그 사냥을 했죠. 물고기 잡고. 그러니까 먹을 게 이제 자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모아 식량을 마련했다. 이런 것도 이제 채집이라고 그래요. 채집. 채집. 요거 있죠. 요거를 채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를 이게 따서, 그렇죠? 아니면 이제 당근 같은 거 땅에 꽂혀 있으면 그것을 뽑아서 이제 먹었던 것이죠. 주로 이때 도토리가 좀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에는 협력이 필요하므로 무리를 지었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발달했다. 이것도 이제 발표 시간 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가 약간 그런 거 이제 많이 했었죠. 그때 많이 발달됐고요. 구석기의 사람들은 자주 이동했어요.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추워서요.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 찾아서 이제 같이 이동합니다. 먹을 거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집 같은 게 계속 이제 지어져 있지 않겠죠? 아파트 지어놓고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 같은 거, 약간 막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었다 해서 막집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집이 있죠. 동굴 막집에서 이제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뭐 캠핑 가면 이제 텐트 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교과서 사진에 보면 좀 허술하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막집.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이거 공통이죠. 앞서 인류에서 다 배웠죠? 그다음에 장식품과 도구를 넣었다. 그러니까 잘 가세요라고 이제 한 거죠. 그 죽은 사람에게. 그래서 내세적 세계관, 사후 세계를 믿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산 많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임신을 많이 하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이때는 평균 수명이 뭐 20세에서 30세였다고 하니까요. 금방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여러분 자연에서 그냥 텐트 치고 계속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노화가 많이 오겠죠? 그렇죠? 편안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회가.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더 먹을 거 필요하니까 풍요. 그러려면 사냥이 또 어떻게 해요? 잘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기원했다. provide.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원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의식이 이게 조각상을 만들거나 동글벽화를 남겼다. 이게 다 이제 기원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죠, 예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예술이 나왔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창조한다. 이게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지구를 이제 정복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높은 상위 계층으로 갔죠. 동물들을 다 이기고, 그렇죠? 교과서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동굴에 일단 사는 모습이 보이죠? 그 불을 사용했고, 이렇게, 그렇죠? 뗀석기를 사용했는데, 이 뗀석기 보시면 돌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떼어버리죠? 돌날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뗀석기다. 이게 이제 주먹도끼가 되겠고, 그리고 주먹도끼와 쓴배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사냥하고 여기 물고기를 잡고 있겠죠? 여기는 지금 곡식에서 채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사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선사시대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서 다음은 이제 토기를 사용한 신석기. 신석기는 토기를 사용했다는 말이 납니다. 토기는 일종의 그릇 같은 거죠. 그릇을 왜 사용했을까요? 우선 그 신석기가 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신석기는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빙하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주 따뜻해요. 지금 환경이죠. 그러면서 빠른 동물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작고 빠른 동물. 큰 동물은 이제 사라지고 매머드라든지 그런 동물이 사라지고요. 이런 동물은 또 느리잖아요. 매머드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사슴토끼는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간섭기를 사용했다. 아주 갈았어요. 그래서 아주 예리하고 뾰족합니다. 이런 걸로 작고 빠른 동물을 잡을 수 있었어요. 뭘로요? 화살 같은 걸 만든 겁니다. 화살. 먼 거리에서 이제 사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뗀석기는 사람이 투척을 했을 거예요. 아마 던졌을 겁니다. 야구처럼. 야구도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그 운동이잖아요. 다른 동물은 야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던져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손밖에 없대요. 근데 활을 이용하게 되면 그죠? 인간이 던질 것보다 더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빠른 동물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도망치죠. 그거에서 멀리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섭기가 이제 발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 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달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토기레이가 나옵니다. 토기. 그릇을 만든 이유는요. 뭔가 담는 거잖아요. 뭘 담았을까요? 물론 뭐 사냥에 성공한 뭐 여우라든지 토끼, 사슴 이런 고기를 담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농사는 여러분 벼농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병아리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병아리 밥이 있어요. 뭐 또는 좁쌀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조기장 같은 이러한 것들을 키웠습니다. 이건 밭농사예요, 여러분. 밭농사. 밭농사이고 벼농사보다 물은 많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물은 필요한 거죠. 식물을 기르는 거니까. 또한 뭐 돼지라든지 이런 소라든지 그런 것을 목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장 아시죠? 목장. 소 기르는 뭐 가축을 기르는 거. 목장. 축은 가축이니까. 그쵸? 가축 목장입니다. 목축이. 그래서 사냥을 안 해도 마을에서 그냥 돼지 키워놓고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되게 편한 것이죠. 사냥 안 해도 되니까. 왜냐? 빙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그런 걸 정착생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구석기보다 훨씬 더 편리해진 시대에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이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이처럼 신석기의 사람들은 구석기인들보다 더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신석기 혁명이라 그래요. 혁명이죠. 그냥 가까운 데서 먹고 그냥 바로 옆에서 자고. 근데 구석기인들은 사냥해야 하기 때문에 떠났고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처럼 3분 만에 뭐 텐트 치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 오래 걸렸을 테고, 그쵸? 또 먹을 게 어디 있나? 또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벽화도 막 그리고요. 제발 잡게 해주세요. 맛있는 고기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키웠는데 신석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많이 구석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물이 이제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가축도 물 먹여야 되고 그래서 물이 있는 곳 바닷가나 강가에서 움집을 지었습니다. 움집은 약간 반지하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좀 움푹 이제 팠습니다. 거기다 가서 집을 지은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 이제 사진이 있죠.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 해서 이거 막집이 보이는데 제법 막집이래 움집이죠. 그래서 막집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죠. 약간 요거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원형? 그러니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에 쑥 들어가면 이게 땅이 이렇게 패여져 있어요. 이렇게 움직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강가 옆이니까 춥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신석기인들은 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이제 가죽 큰 동물의 이제 털 같은 걸로 이제 옷을 만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니까 물론 그런 거 그렇게 가축으로 만들 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식물 있잖아요, 식물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는데요.
옷을 만들 때는 이제 뼈 바늘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바늘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옷도 역사가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이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장도 했습니다. 뭐 조개 껍데기, 조개 물가에 사니까 조개가 있었겠고, 그렇죠? 동물 뼈 이런 걸로 이제 치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사람이 약간 꾸미는 걸 좋아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은 뭐 귀걸이, 팔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치장을 했었다. 그리고 종교가 보입니다. 뭐 태양을 숭배합니다. 이 신인 걸로 알고 있는 거죠. 특정 동물도 이제 신으로 보고 또 영혼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숭배했었다. 이런 것들이 용어가 있어요. 이 태양이라는 것은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 써야겠지? 애니미즘. 애니 있죠, 애니. 만화, 애니미즘 이렇게 붙이면 돼, 애니미즘. 애니미즘이고, 그 다음에 특정 동물에 숭배하는 것을 토템이라고 그래요. 토테미즘.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연세대를 가겠다. 연세대에 토템이 있습니다. 상징이죠, 한마디로. 연세대를 상징하는 것은 이제 독수리잖아요. 고려대는 이제 호랑이, 그쵸? 단군 신화에 보면요, 곰과 호랑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곰을 이제 숭배하거나 호랑이를 숭배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숭배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애니미즘은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 태양은 자연이니까요. 자연을 숭배한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이제 봤어요. 이 신석기인들은. 그리고 요 구석기, 신석기 사람들은요, 평등하게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불평등 사회, 즉 계급이라 그러죠. 높은 계급, 낮은 계급, 그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그렇죠. 아무튼 이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그림에 보면 물가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도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냥이라든지 물고기 잡이라든지 또는 채집 이런 것은 그냥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낚시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가수원에서 채집하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달라진 것은 이제 여기 보면 농경생활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돌로 이렇게 괭이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고, 여기 보면 가축 사육해가지고 울타리 쳐가지고 동물이 기르는 모습도 나오죠. 그쵸? 이런 것을 무슨 혁명이라 그래요? 신석기 혁명이라 그러고,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 근처에 있었고, 집도 물가 근처는 이제 밤에 되면 춥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놀러 가서 보면. 그래서 여기 약간 움푹 팠다. 딱 움푹 파서 반지하 형태로 가서 그걸 쏙 들어가서 추위를 좀 막았다. 그래서 움찍. 이게 농경 생활로 이제 조나 수소 같은 거, 그쵸? 그런 알갱이 작은 것들을 이제 모아둘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게 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톡이.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빗살무늬 톡이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여요. 간섭기. 작은 동물이 이게 사냥하기 위해서는 아주 예리해야 된다. 뾰족해야 된다. 그래서 돌이 이제 갈았죠. 그러니까 간섭기는, 그러니까 구석기 때 뗀석기는 좀 대충 만든 느낌이라면 간섭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장인의 손길이 아마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토리 같은 거, 이런 곡식 같은 것을 토기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돌판에 얹어놓고 갈고 있죠. 그렇죠. 맷돌처럼 갈아요. 이렇게. 그래서 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음식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석기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생각을 키워요 해가지고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벽화관, 구석기인들은 말, 사슴, 동물 그림을 그렸다. 왜 그러냐?
이것들이 사냥에 성공하기 위한 기원, pray, 기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앞서 얘기 들었고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보면 농사 짓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쵸? 벽화죠. 그 다음에 목축, 소 기르는 그림이 나오죠. 그쵸? 이런 것들, 자기 생활상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그려놨어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가축, 목축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 있겠죠. 그리고 유물관에 보니까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여러분 그 미의 여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요 밀렌도르프라는 지역에서 밀렌도르프 지역에서 발견된 건지 아니면 발견자가 빌렌도르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요 여자라고 추정되는 요 흑 인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게 보니까 임신을 많이 해라라는 의미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이죠. 많이 낳는다. 임신을 많이 한다. 다산. 그렇고 뭐 돌도끼도 보이고 돌로 만드는 시대니까요. 대부분. 그리고 여기 뼈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뼈바늘. 그렇죠? 이거 뭐 뼈바늘 왜 만들었다고 했었죠? 바늘이니까 옷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신석기다. 구석기는 주로 저 동물의 이제 그 뭐죠? 그 털로 만든 그런 것을 이제 입었다. 뭐 우리나라 치면 모피인데 그러니까 털 이제 그때 그 벗겼겠죠 아마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다시 땡석기로 이제 그 동물의 그 껍질 이제 벗겨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뭐 또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다들 수고했습니다.